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김창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하고 이제 공부하실 부분은 해상보험 중에 적하보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 정리하고 예제 한두 문제 풀어보면서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상보험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머린 인슈어런스라고 하죠. 이 해상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하보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박보험, 세 번째는 선박과 적하, 기타 다른 이해관계인이 어우러져서 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분담하는 공동훼손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하보험, 선박보험 이렇게 공동훼손 크게 세 파트가 있는데 오늘 공부할 것은 적하보험 파트입니다. 해상보험의 유래를 잠깐 보면 해상보험은 말 그대로 어드벤처입니다. 옛날에 모험이라고 하죠. 모험. 그래서 해상보험을 예전에는 모험대차라고 했어요. 모험대차. 자, 데빗 앤 크레딧. 여기 우리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할 때 우리가 대차라고 하죠. 데빗 앤 크레딧. 그래서 모험대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험대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선박모험대차, 두 번째는 적하모험대차. 잘 아실 거예요. 적하는 화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박모험대차는 우리가 보통 파트니라고 하고 적하모험대차는 리스폰덴시아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인슈어런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언더라이터라고 했습니다. 언더라이터. 지금 이제 보험을 모집하고 받는 것을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모집하고 받는 것을 언더라이터라고 하죠. 예전에 해상보험업자들을 전부 언더라이터라고 했습니다. 언더라이터. 그래서 왜 모험대차라고 하느냐? 이렇게 선박 적하 모험대차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언더라이터라고 하는 인디비주얼 인슈어런스들이 영국에 모여가지고 해외 무역을 할 때 선박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선박에 물건을 싣고 해외 나가서 성공적으로 무역이 성공했을 때는 이 적하나 선박의 화주 또는 선주가 일정 부분의 비용을 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선박이나 적하가 사고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요 언더라이터라고 불리는 요 개인 보험업자들이 돈을 객출을 해서 대신 손해를 메꿔줬습니다. 그때 받는 이자가 22.2%, 33.33%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소비대차. 성공하면 22.2% 내지 33.3%를 지금 요즘 말하는 보험료 대신에 냈다는 겁니다. 보험료 대신에. 그리고 선박이나 적하가 사고가 크게 나면 그 손해를 전부 개인 보험 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손해를 보전을 해줬던 겁니다. 오늘은 이제 해상보험의 3대 축인 적하, 선박, 공동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중요도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선박보다
적하보다 선박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동훼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점 순서를 말하면 보통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하 쪽은 계산 문제 또 약술 문제 합쳐서 한 30점, 선박도 한 3, 40점, 공동훼손도 한 3, 40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하보험을 공부할 때는 어느 보험이나 마찬가지지만 자, 어떤 손해를 담보하고 어떤 위험을 담보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적하보험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우리가 말하는 리스크 이런 리스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페릴을 얘기합니다. 페릴. 자, 위험은 페릴입니다. 페릴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상에서 뭐 침몰됐다, 아니면 선박이 자초됐다, 아니면은 선박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전부 사건 자체가 페릴입니다. 리스크는 뭐예요? 리스크는 어떤 페릴이 현실화될 확률, 그것을 우리가 리스크라고 합니다. 손해는 뭐예요? 로스죠. 이 위험이 현실화돼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로스입니다. 그럼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손해를 알지 못하는 한,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하는 한, 이 적하보험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하보험의 담보 위험 및 담보 위험 및 담보 손해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것만큼은 명백하게 이렇게 본인들이 기억을 하셔야 적하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적하보험은 크게 나누면은 예전 지금 1963년도에 만들어진 약관인 구약관이라고 불리는 ICC 약관이 있고, 지금 82년도에 만들어진 1982년도에 만들어진 신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꾸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ICCC가 1982년도에 만들어진 가장 담보 범위가 좁은 그런 약관입니다. ICC-B는 그거보다 조금 담보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ICC-A는 말 그대로 올리스크 손해를 담보하는 그러한 약관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관으로 들어가면 ICC-FPA라고 하는 가장 담보 범위가 좁은 약관이 있고, 그 다음에 WA라고 하는 담보 범위가 FPA보다 조금 넓은 그런 약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ICC AR이라고 하는 여기 올 리스크의 준말입니다. 이렇게 6가지의 약관이 있습니다. 이 ICC가 뭐의 약자냐 이것까지는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인스티튜트 카고 클로즈 해서 협회 적하 약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ICCC가 신구 약관을 대비했을 때 가장 담보 범위가 적습니다. 담보 범위가 적은데 이 담보 범위가 적은 ICCC의 담보 위험 손해는 이 6가지 약관 모두에 공통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ICCC에서 담보하는 위험 및 손해는 제가 약자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SSB, ECC, FG, JUDO 해서 요 12가지
둘, 넷, 여섯, 여덟, 12가지 약자로 담보 위험의 기본적인 이 6가지 약관에서 공통적으로 담보하는 담보 위험 및 손해가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첫 번째 S는요. 스트랜딩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아시는 분은 스트랜딩. 자, 좌초입니다. 선박이 암벽이나 이런 데 부닥쳐서 파손되는 경우를 스트랜딩이라고 합니다. 요 S는 뭐냐면은 싱킹입니다. 싱킹. 자, 싱킹. 침몰이에요, 침몰. 뭐 지나가다가 예전에 세계대전 때 바다에 침몰해 있던 기뢰나 이런 것들을 건드려 가지고 터지면 침몰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천안함도 어뢰에 맞아서 침몰한 경우죠. 요 B는 뭐냐면 버닝입니다. 버닝. 버닝은 우리 말로 화재인데 크게 난 화재를 버닝이라고 합니다. 여기 F가 파이어예요. 요 E는 뭐냐면은 explosion이에요. 이거는 폭발했다 이런 뜻입니다. 폭발했다. 그 다음에 C는 C가 두 개죠. 여기서 C 하나는 뭐냐면은 컬리전입니다. 컬리전. 이거는 컬리전은 뭐예요? 선박끼리 충돌한 경우 컬리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C는 뭐냐면 컨택트입니다. 컨택트는 뭐예요? 접촉, 충돌 이런 것을 컨택트라고 해요. 컨택트. 이 컨택트는 바다에 있다 보면은 뭐 남극을 지나가거나 북극을 지나가면 유빙 떠다니는 얼음하고 부닥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해상에 있는 떠다니는 부표나 이런 거하고 부닥쳐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컨택트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강한 파도에 의해서 선박이 부서지거나 하는 것은 여기 컨택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물하고 부닥쳐서 사고 나는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요 F는 뭐냐면은 파이어입니다. 파이어. 화재입니다. 요 화재는 요 버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배가 막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한 50% 막 다 타버린 경우를 버닝이라고 하고 요 파이어는 잠깐 어디서 선미에서 뭐 아니면은 중간 화물에서 불이 잠깐 난 거를 파이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G는 제너럴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버리지는 평균이 아니고 요 해상에서는 요거를 손해라고 하죠. 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너럴 에버리지의 약자입니다. G는. 그 다음에 J는 제트슨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배가 침몰하거나 할 때 배에 실려있던 화물이나 이런 것을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왜 던지느냐? 배를 띄우기 위해서 던집니다. 이걸 투하라고 합니다. 투하. 배를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요 U는 뭐냐면은 언로딩입니다. 언로딩. 언로딩이 뭐예요? 로딩은 배에다 싣는 거예요. 언로딩은 내리는 거예요. 배에 싣고 내릴 때 생긴 손해는 반드시 물어준다. 6개 약관에서. 그 다음에 D는 뭐예요? D. 자, 해상보험은 해상보험 하나로 해상에서만 존재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육상운송이 있어요. 항구까지 화물을 배에다 실으려면 육상으로 트럭으로 뭐 트레일러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옮겨야 됩니다. 항구로. 그래서 항구에서 또 싣고 배에서 내리면 그 항구에 무슨 그 물건을 받을 회사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호주 같은 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케언즈나 뭐 다른 퀸즐랜드나 뭐 어떤 다른 데로 또 옮겨줘야 돼. 그렇게 옮겨줄 때는 또 거리가 멉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좁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항공기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상, 해상, 항공 이것이 한 세트 보험이다. 이것을 바로 인슈어런스
머린 인슈어런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는 육상 운송 용구의 탈선. 예를 들어서 뭐 기차로 싣고 가는데 기차가 탈선을 하거나 아니면 트럭으로 싣고 가는데 트럭에 바퀴가 빠지거나 이런 경우를 디레일드라고 합니다. 디레일드. 그 O는 뭐예요? 여기 O 하나 놔두면 O는 바로 오버터닝. 오버터닝이 뭐예요? 트럭이 전복되거나 낭떠러지 떨어지거나 하는 것을 오버터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제가 요 12가지 약자로 다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세백푸지, 자, 적하보험은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적하보험은 뭐가? 세백푸지가 주도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머릿속에 싹 들어갈 겁니다. 12개 앞글자만 외우고 단어만 알면 돼요. 스트랜딩, 싱킹, 버닝, explosion, collision, contact, fire, general average, jettison, 그리고 unloading, derailed, overturning. 요 12개 단어만 알고 있으면 이 적합보험에서 담보하는 6개의 약관에 모두 공통되는 위험이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12개 약자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세백푸지 주도를 익히면 어떻게 이제 담보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ICC-B는 제가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세백푸지 주도에다가 지, 갑, 해, 호 요 4가지 위험이 더해진 게 바로 ICC-B 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 및 손해입니다. 그러면 요 G는 뭐냐? 지진, 분화, 낙뢰. 다 아시죠? 벼락 치는 겁니다. 낙뢰. 용암 터지는 거, 화산 터지는 거, 지진 난 거. 지진, 분화, 낙뢰 약자입니다. 얘는 안 물어주는데 B에서는 B 약관으로 계약을 하면 요 지진, 분화, 낙뢰까지도 물어줍니다. 요 갑은 뭐냐? 갑판상의 유실입니다. 배의 모든 화물은 화물창에 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주가 내 배니까 요건 저 갑판에다 실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주는 자기 배니까. 그렇게 갑판에 실려진 물건이 유실된 경우 요거를 워싱 오버보드라고 합니다. 워싱 오버보드. 자, 갑판을 넘어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워싱 오버보드라고 하는데 워싱 오버보드의 경우에는 물어주겠다 이게. 자, 여기까지 왔을 때 뭐가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은? 자, 원인을 묻지 않고 요거에 해당이 되면은 그냥 물어주는구나. 선박보험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해는 뭐? 해는 해수, 침수, 손해를 말합니다. 요 해수라는 건 꼭 바다에서만은 아니에요. 강, 호수 뭐 이런 물이 침수된 경우에 물어주는 겁니다. 이런 손해가 발생했을 때 물어줍니다. 이런 손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예를 들면 황천, 헤비웨더라고 하는 황천을 여기서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BC에서는 황천을 담보하지 않는데 황천에 의해서 해수 침수가 발생하기만 하면 담보를 해줘요. B에서는. 그래서 요 4가지 세백푸지가 주도하는 거에다가 지갑, 해포, 지진 분화 낙뢰, 갑판상의 유실, 그리고 해수 침수 손해, 그리고 요 포 하나 빠졌죠. 포장당 전손입니다. 자, 이 전부 다
포장당 전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스 단위로 이렇게 포장이 가능한 것들은 그 박스 단위가 손에 났을 때도 전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장당 전손은. 이런 게 어디서 주로 많이 생기냐면 배에서 화물을 이제 하역을 할 때 인부들이 지고 내리다가 막 비가 와서 미끄러져 떨어뜨리거나 바다에 떨어뜨리거나 그래서 손에 전손이 생기는 포장별로 전손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손해들을 ICC C하고 B에서는 물어줍니다. ICC C에서는 세백 부지 주도까지만, 그리고 ICC B에서는 여기다가 지갑 회포를 더해서 물어줍니다. 지갑 회포를 더해서 물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올 리스크니까 뭐 모든 손해를 다 물어주겠네요. 모든 손해를 다 물어주는 건 아니고 기본으로 들어가죠. 자, 요거 물어주고 또 B에서 물어주는 지갑 회포 물어주고, 지갑 회포 설명드렸습니다. 예전에 전쟁 위험 중에 워 페릴 중에 해적에 의한 약탈 행위가 있습니다. 해적 행위. 요거를 영어로는 파이어러시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계속 쓰는 이유는 시험 문제가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해적 행위가 파이어러시입니다. 파이어러시. 자, 해적 행위까지도 담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해적 행위는 전쟁 위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무데도 담보를 안 합니다. 얘만 담보합니다. 얘만. 자, 해적 행위. 올리스크에서는 자, 해적 행위를 전쟁 행위라고 해서 구약관에서도 전부 면책이고, 여기 지금 ICCA 1982년에 만들어진 신약관에서만 올리스크에서만 담보를 합니다. 그리고 TPND라고 있습니다. TPND는 뭐의 약자냐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자, T는 세프트입니다. 도적질이죠. P는 뭐예요? 필버리지의 점도둑입니다. 점도둑. ND는 뭐냐면은 non-delivery입니다. 자, 강도, 강절도, 미착 손해.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샜는지, 도난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요 손해까지도 물어줍니다. ICCA에서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더 물어주는 게 뭐냐면, RFWD라고 해서 레인, 잘 아시죠? B, fresh water damage. 그래서 레인 and fresh water damage 하면 뭐예요? 이게 빗물 및 담수에 의한 손해까지도 물어줍니다. 여기에 자, A에서는 세백 부지가 주도하고 또 지갑 회포도 더해주고 해적 행위도 더해주고 TPND도 더해주고 RFWD도 더해주고 여기다가 면책 위험으로 인한 손해만 아니면 모두 물어주는 것이 바로 ICCA 올리스크 담보 보험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지금 빨리 나가는 것 같지만 공부를 아주 처음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몇 번 들으시고 한번 곱씹어 보시면 금방 이해 가실 겁니다. 자, ICC FPA. 그럼 신약관도 배우고 왜 구약관도 배우냐? 신약관, 구약관의 계약률이 정확하게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약관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옛날 약관도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ICC FPA예요. FPA라고 돼 있죠. FPA. 이 F 뭡니까? 이 free from
particular average입니다. 이게 뭐예요? particular라는 건 우리가 영어를 얘기할 때, 한국말로 번역할 때 뭐 특별한 뭐 이런 건데, 여기에 해상보험에서는 말하자면 단독적이다, 단독해손이다, 분손이다, 전손이 아닌 일부가 부서진 거다. particular average가 바로 단독해손, 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손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는 것은 분손은 안 물어지고 왕창 다 손해가 났을 때만 물어준다 하는 얘기. 요 약관은 FPA는 뭡니까 그러면? 바로 토탈 로스 only입니다. 전손일 때만 물어준다. 전손일 때 왕창 다 전손일 때만 물어주는데, 요것도 뭐냐면 얘 물어주죠. 얘는 전손만 물어준다고 해놓고 요 ICCC에서 담보하는 세백퓨지 주도라고 하는 이 12가지 위험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분손도 다 물어줍니다. 전손만 물어준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까 다 물어줘, 사고 나면. 그것이 바로 FPA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ICCC에서는 안 물어주는, B에서 물어주는 요 지갑회포 중에서 요 포장당 전손, 요것도 물어줍니다. 포장당 전손도 물어주고요. 그 다음에 황천, 아까 헤비웨더 얘기했죠. 자, 황천, 악천후라고 합니다. 나쁜 날씨, 태풍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헤비웨더에 의한 뭐를? 전손을 물어줍니다. 전손을 물어줘요. 그리고 전손까지 물어줍니다. 여기 이제 설명을 더 해드릴 게 남아 있어요. 그럼 ICWA는 뭐냐? WA는 우리가 말하는 with average의 약자입니다. with average. 자, with average, WA, with average. average 뭐라 그랬어요? 해상보험에서는 분손이라고 했습니다. 분손. 그래서 요거는 FPA는 전손만 물어준다고 했고, WA는 분손도 물어준다. 분손도 물어준다. 그래서 당연히 이 WA 이 친구도 세백푸지 주도는 당연히 물어주는 거고요. 여기에 얘가 물어주는 건 뭐 당연히 물어줍니다. 포장당 전손. 그 다음에 얘는 황천 전손을 물어준다고 그랬는데, 이 WA는 황천 전분손 다 가리지 않고 물어줍니다. 분손도 물어준다고 했으니까 전분손 다 가리지 않고 물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B에서 물어줬던 지갑해포 중에서 지진분화 낙뢰, 이건 다 안 됩니다. 밑에서도 갑판상의 유실, 또 해수 침수 손해, 포장당 전손. 포장당 전손은 된다 그랬죠. 갑판상의 유실, 해수 침수 손해, 이런 것들도 되는데 요 해수 침수 손해, 요 갑판상의 유실은 되고요. 해수 침수 손해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ICCB에서는 해수 침수 손해만 생기면 해줍니다. 원인을 불문하고. ICCWA는 해수 침수 손해가 바로 이런 담보하는 위험, 황천에 의해서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해수 침수만 발생하면 면책입니다. 면책. 이해하시죠? 면책입니다. 면책. 그러면 여기서 다 담보하는 위험이 다 똑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SSB라고 하는 것이
이 해상보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3대 위험입니다. 자, 스트랜딩, 싱킹, 그다음에 버닝. 자, 사고가 대항해를 하다가 사고가 이 시점에서 났어요. 이 시점에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스트랜딩 되든지 싱킹 되든지 버닝 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 요걸 가다가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어요. 다른 사고가 발생했는데 요 사고는 예를 들어서 FPA 조건에서 안 해주는 황천에 의한 분손이 났다. 황천에 의한 전손만 해준다 그랬죠? 황천 분손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요 사전에 있었으면 요 나중에 보상 안 해주는 위험도 해줍니다. 요 보상해주지 않는 위험이 여기서 먼저 발생을 하고 나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발생해도 해줍니다. 재밌죠? SSB가 발생하면 SSB 사고가 발생하기 전후를 불문하고 다 해줍니다. 이게 바로 해상보험입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가 남았어요. 여기 ICCWA는 여기에 세베프지 주도라 그랬죠. SSBG. 자, 스트랜딩, 싱킹, 버닝, 제너럴 에버리지. 요 네 가지가 있으면 저 WA의 원 약관은 대부분 다 이렇게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몇 퍼센트, 예를 들어서 여기에 3%라고 써 있으면요, 약관에 3% 이하의 손해는 3% 미만의 손해는 이하의 손해는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3%를 초과해야지 해준다는 얘기인데 3%를 초과하는 순간에 0%부터 해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근데 3%가 초과되지 않으면 3% 미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3% 미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3% 이상 돼야 3% 이상 되면 0%부터 보상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제금액이라고 있어요. 디덕터블이라고 하는. 자, 우리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나 뭐 이런 데 많죠. 재물 손해에 보면 디덕터블이 있습니다. 공제금액. 이 디덕터블은 손해액을 산출을 해봤더니 100만 원이야. 그러면 10만 원을 빼기로 약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10만 원 빼기로 약정돼 있는 것이 자기 부담금, 디덕터블입니다. 근데 여기서 3% 미만의 손해는 안 해준다 그랬죠. 3% 미만의 손해는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부터 다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 3%는 디덕터블이 아니고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우리가 가맹점 모집할 때 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요. 요거는 면책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면책 비율. 자, 3%, 5%, 7% 정해놓은 거는 바로 면책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면책 비율. 그래서 요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WA에서 쓰는 요 면책 비율조차도 여기에 3이 돼 있던 5가 돼 있던 7이 돼 있던 요 네 가지 사건이 어느 중간에 한번 일어났었다. 그러면 요 면책 비율, 요 네 가지 사건에 의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면책 비율이 다 없어집니다. 그럼 1%가 손해 나도 물어주고 2% 손해가 나도 물어주고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문제 출제됐을 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문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 자, ICC 이제 마지막 AR 남았어요. AR. 당연히 이 친구도 요거 되죠. 뭐 다 되죠. 이게 위에 있는 거 다 되죠. 다 되고 또 여기 ICCA에서 되는 뭐 TPND 또 RFWD 이런 거 다 되죠. 그래서 ICCC, ICCB,
A로 대별되는 신약관, ICC FPA, ICC WA, ICC AR로 대별되는 구약관의 뭐를 담보 위험 및 손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담보하는 건 알겠는데 가장 공통적인 우리가 보면 보통 면책사항이라는 게 있죠. 면책사항은 각자 교재 보면서 공부하시고요. 이 신약관이든 구약관이든 어떤 경우에도 안 물어주는 손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한 손해는 어떤 경우에도 안 해줍니다. 6가지지. 모든 약관에서 안 해줍니다. 두 번째, 지연으로 인한 손해. 지연은 여기서 딜레이입니다. 딜레이. 소고기를 가공을 해가지고 최소한 3일 안에는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뭐 5일 뒤에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안 물어줍니다. 그래서 지연으로 인한 손해 이것들은 안 물어줍니다. 그리고 이 담보 위험 및 손해 외에도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 손해. 비용 손해는 뭐가 있겠어요? 손해 방지 비용도 있고, 그죠? 구조 비용도 있고, 또 뭐 특별 비용도 있고, 뭐 이런 손해 감정 비용 뭐 이런 것들이 특별 비용입니다. 근데 이런 비용 손해를 물어주는데 이 비용 손해는 어떤 경우 물어주겠어요? 이 6가지 이 각각의 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이러한 손해, 비용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되면 적합보험을 50% 내가 알고 들어간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해상보험 특히 해상보험은 전체적으로 특히 적합보험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렇게 영어 약자로 공부를 해두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론을 해봤으니까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제가 얘기한 것이 어떻게 탁탁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는 몇 개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거 한 2문제 정도만 하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CIF 송장가액 700만 달러의 쌀 10,000팩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었다. 항해 중 선박 충돌로 인해서 100팩이 해수 손상을 입고 중간항에서 하역 후 현지에서 순 매각대금 5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그 후 항해를 계속해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 하역 후 확인된 손해는 다음과 같다 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500백 근데 백은 안 쓰겠습니다. 500백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황천시 해비외도 나오죠. 화물창 통풍 차단
통풍의 차단으로 인한 습기. 이 습기 손해를 우리는 스웨트 데미지라고 합니다. 스웨트 데미지. 스웨트 알죠? 스웨터. 이게 부풀어 오른다 뜻이. 자, 500 백이죠. 또 200 백은 200 백은 어떤 손해가 있었냐면 본선의 연료 탱크 본선의 연료 탱크 히팅으로 인한 열 손상 히팅 데미지입니다. 제가 영어를 좋아해서 잘 쓰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0백. 자, 100백은 발라스트 작업 중 선원의 밸브 조작 미숙으로 인한 화물창으로의 해수 침입 손상. 자, 예제는 이거 한 문제로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할 예제도 비슷해서. 그 다음에 10백은 하역 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전손. 이것이 말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포장당 전손입니다. 그 다음에 50백은 운송 중 취급 부조의로 포대가 찢어져서 일부 내용물이 훼손됐습니다. 훼손됐고 요거를 40백으로 재포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0백이 날아간 거예요. 50백에서 40백을 재포장했으니까. 그 다음에 140백은 부족선이에요. 부족선. 우리가 일명 쇼티지라고 합니다. 쇼티지. 모자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8,900백은 정상품으로 인도. 자, 요것을 다 합치면 10,000백입니다. 10,000백 싣고 갔다 그랬었죠. 자, 이렇게 손해가 났습니다. 이렇게 손해가 났죠. 어디 다 익숙하죠? 우리가 아까 담보 위험 및 손해를 배웠을 때하고 익숙합니다. 근데 또 지문이 또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정상품은 1등급 쌀로서 $1,000 백당 $1,000에 매각되었으나 습기 손상, 열 손상. 습기 손상 어디 있었어요? 열 손상 여기 있고, 그죠? 또 여기 습기 손상이 있습니다. 습기 손상, 열 손상, 그리고 포대 훼손, 여기 포대 훼손 손상을 입은 740백. 어떻게 해서 740이에요? 500, 200, 여기 40백으로 재포장. 요것이 10백은 아주 날아간 거고요. 40백이 손상을 입은 겁니다. 500, 200, 40백. 그 다음에 요 화물은 2등급 쌀로서
백당 800달러에 매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 손상을 입은 백백의 사료로서 해수 손상을 입은 어딨죠? 여기 해수 손상을 입은 백백은 사료로서 순 매각 대금 $10,000에 매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상보험에서 계산식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계산식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푸느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수 침입 손상 이건 40백으로 재포장 자, 이렇게 나오고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가 보험금액 700만 달러에 ICCWAIOP 처음 보는 건데 아까 WA라고 그랬는데 WAIOP 조건으로 적하보험을 인수한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은 얼마인가.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1번과 동일한 보험금액에 ICCB 조건으로 부보하였다면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씁니다. 이 질문 내용을 보면은요. ICC-CBA 있었고 ICC-FPA, ICC-WA, ICC-AR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가장 담보 위험 및 손해의 범위가 적은 게 ICC-C고 구약관에서는 ICC-FPA예요. 근데 아까 황천으로 인한 전손을 해주니 분손을 해주니 황천으로 인한 해수 침수 손해를 해주니 황천이 아닌 해수 침수 손해는 구약관에서 안 해주니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신약관하고 구약관 ICC ABC하고 ICC AR, ICC WA, FPA는 약간 담보하는 위험 및 손해가 거의 비슷한데 다른 게 있죠. 이 구약관은 원인을 중시합니다. 원인을 중요시합니다. 원인을 중요시해. 원인을 중요시하고 얘는 그 위험 자체를 중요시합니다. peril and loss. 그 위험 자체를 중요해. 그 결과가 원인이 어떻든 간에 그 결과를 중요시하는 거고 구약관은 원인을 중시합니다.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야지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 문제를 풀 때는 적하보험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답안지에 보시면 이렇게 줄이 다 쳐져 있습니다. 줄이 다 쳐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비교하라는 게 뭐였었냐면 ICC WAIOP로 부보가 되었다면 얼마를 줘야 되냐 하는 거고 ICC B로 부보가 되었다면 얼마를 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위에 보면은 맨 처음에 선박 충돌로 인해서 백백이 해수 손상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충돌 사고는 아까 세백푸지 주도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컬리전, 충돌 손상입니다. 충돌 손상은 어느 약관에서나 다 해주는 겁니다. 이게 두 약관에서도 해주죠. 요거 답을 쓰기 전에 잠깐 설명드리면 WA는 with, average 요까지는 똑같습니다. ICC WA하고 똑같은데 IOP라고 붙었어요. IOP irrespective of percentage의 약자입니다. percentage. 그래서 줄여서 WAIOP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퍼센티지에 상관없이 얘는 보통은 WA357 뭐 이렇게 퍼센티지가 뒤에 붙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퍼센티지 상관없이 0.1%의 손해만 나도
물어주겠다 하는 게 WAIOP의 약관의 뜻입니다. 자, 충돌로 백백이 갔죠. 그러면 손해가 얼마입니까? 이게 700만 달러에 담보가 돼 있으니까 만백을 700만 달러에 부보를 했다면 백 하나에 700불이란 소리입니다. 백 하나에 700불의 부보 금액, 즉 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니까 얘는 컬리전이죠. 컬리전 손해는 100백에 700개가 700달러로 700달러의 손해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현지에서 순 매각대금 5만 달러에 매각됐다 그랬어요. 이 손해 본 거를. 자, 7만 달러가 손해 봤는데 여기서 5만 달러를 받았어요. 중간에 넘긴 거죠, 싸게. 원래는 지금 목적지에 도착해서 정상품으로 팔면은 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500달러씩 받고 넘긴 겁니다. 중간에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넘긴 손해가 얼마냐 하면은 5만 불을 빼면 7만 불에서 5만 불을 빼니까 2만 불이 남죠. 충돌 손상은 모든 조건에서 다 해준다 그랬죠. 2만 불, 2만 불 얘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보죠. 여기 황천시 화물창 통풍의 차단으로 인한 습기 손해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황천에 의한 손해를 해준다 그랬어요. 제가 구약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인을 중요시한다 그랬어요. 원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황천으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친구 구약관은 해주는데 신약관은 ICCB에서는 왜 안 해주겠어요? 결과가 습기 손이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해수 침수 손해가 일어나야 되는데 결과가 습기 손이에요. 안 해주는 손해예요. 그래서 황천으로 인한 헤비 웨더 습기 손은 얼마가 발생했냐면 500 곱하기 700달러라고 그랬죠. 보험에 가입한 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이건 도착을 한 거예요. 700달러죠. 700달러 57이 35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요것이 전부 다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기는 적을 데가 없어서 습기 손상, 열 손상 그리고 포대 훼손 손상 입은 화물은 2등급 쌀로서 모아가지고 백당 800불에 팔았다 그랬어요. 백당 800불에. 그러면 500 곱하기 700 여기 부보 금액이죠. 500 금액. 그 다음에 습기 손상은 백당 800달러에 팔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손해가 안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얘하고 틀린 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얘는 뭐예요? 중간항에서 팔아먹었어요. 중간항에서. 목적지까지 가져오면은 더 손상당하고 더 상하고 이럴 것 같으니까 중간항에서 싼 가격에 팔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 정산 방식이 적합보험에서는 정산 방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중간항에서 팔았을 때는 어떻게 매각 대금을 어디서 부보 금액 우리는 이거를 보험 금액이라고 합니다. 보험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의 약자입니다. 부보 금액에서 매각 대금을 뺐어요. 요 700달러의 보험에 가입된 거에서 매각 대금. 요거는 순 매각 대금입니다. 순. 자, 요거를 이렇게 빼는 방식 해서 손해를 2만 불을 만들었죠. 요 2만 불을 손해를 구했는데 요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중간항에서 판 것을 건진 것을 팔았다 그래서 셀비지 로스 세틀먼트입니다.
예전에는 셀비지 로스 세틀먼트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계산 문제 다 녹아 들어가는데 예전에 문제가 셀비지 로스 세틀먼트의 뜻을 쓰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로만 열심히 계산 연습을 하고 갔더니 촥 영문으로 문제를 딱 내놓으니까 아무도 또 못 푸네. 뜻을 몰라갖고 못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렇게 지금 목적지에 도착해서 열어보니까 이게 습기 손해가 생겼어. 그래서 습기 손해가 500백이 생겼는데 여기서는 받은 돈을 빼버리면 안 나오죠, 손해가.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두 번째 에버리지. 요 두 번째 방법은 에버리지 로스 세틀먼트. 요 에버리지는 파티큘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분손 손해를 정산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뭐를 먼저 구해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빼기 중간항에서 계산한 것처럼 빼기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로스 세틀먼트 방식으로 하면은 우선 손해율 로스 레이시오라고 하는 이 손해율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럼 손해율을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 쌀 한 포대에 한 백에 정상 가격이 $1,000라고 그랬습니다. $1,000. 근데 얘는 손상당해 갖고 800밖에 못 받았죠. 그러면 내가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1,000 받았을 건데 중간에 이 습기 손상 생겨갖고 잘 받은 게 $800 받은 거예요. 그러면 $200를 내가 못 받은 겁니다. 이게 보험 가입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빼니까 $200죠.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예요. 그래서 $1,000를 받을 수 있는데 $200를 못 받았으니까 요것을 1000분의 200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로스 레이시오라고 얘기해요. 로스 레이시오. 그래서 20%의 뭐가 손해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곱해요? 요거를 빼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20%의 손해가 생겼구나.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57이 35, 35에 20%면 7만 불입니다. 7만 불. WA 조건에서는 황천에 의한 손해를 해주지만 ICC 조건에서는 황천에 의한 손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면책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자 1번, 2번을 동시에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연료 탱크 열 손상했습니다. 열 손상. 히팅 데미지. 히팅 데미지는 아무 조건에서도 안 해줍니다. 히팅 데미지는 연료 탱크 옆에다가 쌀포대 갖다 놓고 그 열 손상 당했다고 해달라는 건 보험 사고가 아니에요. 보험 사고가 아니고 그래서 그 아까 6가지 조건 아무 데서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선원 과실에 의해서 해수 손상이 생겼어요. 아까 어디 갔냐? 여기 선원의 밸브 조작 미숙으로 인한 화물창으로 인한 해수 침입 손상.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신약과는 결과를 중요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수 침입이 생겼구나. 그럼 해줘야지. 이 앞에 원인이 뭐든 안 묻습니다. 근데 이 구약과는 원인을 중요시한다 그랬어요. 원인이 뭔지를 보세요. 원인이 선원의 밸브 조작 미숙입니다. 요것은 올리스크 조건에서는 해주는 조건인데 WA 조건에서는 선원의 과실에 의한 거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 열 손상 안 해줬고 선원 과실에 의한 거, 선원 과실 해수 침수 손해. 자, 여기 얼마였냐면은 7만에서 만을 빼니까 6만이죠. 그래서 요거는 선원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구약권에서는 안 해주고
얘는 해수 침수 손상이라는 결과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6만 불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고가 있었죠? 포장당 전손이 있었습니다. 아까 포장당 전손은 지갑 회포해서 얘 해준다 그랬죠? 포장당 전손. 그리고 포장당 전손은 다른 조건에서도 전부 다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장당 전손이 10백, 포장당 전손이 10백 곱하기 700, 10백 곱하기 700이니까 7,000달러입니다. 그럼 얘도 해주고 얘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포대 훼손 손상이 있어요. 포대 훼손 손상. 포대 훼손 손상은 얼마가 손해가 있었냐면은 운송 중 취급 부주의로 포대가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 취급 부주의 아까 앞에도 있었죠. 선원의 밸브 조작 미수 이렇게 선원의 가실 또 선원의 중과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주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만 해주냐? ICC AR, ICC A 올리스크 보험에서만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둘 다 안 해주죠. 그리고 남은 게 부족손이 있습니다. 부족손, 쇼티지. 쇼티지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TPND 해가지고 넌 딜리버리 도착 안 했어, 부족해. 이런 거는 올리스크에서는 해주는데 그 이하의 조건에서는 아무데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합쳐보니까 29,700. 요걸 다 더해보니까 26,87000. 그래서 요게 1번 문제 답, 요게 2번 문제 답. 이렇게 한 번에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쓰시면. 그러면 요 문제가 얼마가 배점이 됐었냐면 요게 8점, 요게 7점. 이렇게 해서 15점이 배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약술 문제로 셀비지 로스 세틀먼트 및 에버리지 로스 세틀먼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약술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 저하고 적하보험을 공부를 해봤는데 이 정도면 적하보험의 아주 뼈대가 되는 담보위험 및 손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적하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